자기가 무슨 계엄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7일이었죠. 한덕수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정권 이양받아가지고 얼굴에 그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부터 내가 권력자야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한동훈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본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죽을까봐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국회 본관으로? 계엄 막기 호소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보복은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지 왜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단계 있게 가족들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논란도 한동훈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런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던 거 미리 알고 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저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무슨 계엄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7일이었죠. 한덕수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정권 이양받아가지고 거의 뭐 얼굴에 그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부터 내가 권력자야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계엄을 자기가 막았다 그래요. 아니, 한동훈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본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죽을까봐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국회 본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본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안타까워서 혼자 저 로텐도어를 있다가 괜히 잡혀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로 들어오셔라 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뭐 본인이 계엄 막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 계엄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죠. 그렇죠, 계엄 막기 호소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계엄 해제 호소인. 계엄 해제 호소인. 지금 이제 정치적 입지가 좀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좀 공공한 처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장도영 대표하고 뭐 어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끝끝내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얘기했다가 한 전 대표 측하고 그다음에 중진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우린 선거 필패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단식에 들어가질 않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를 좀 없애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명까지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과를 슬쩍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과라고 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렸는지 저희가 한번 볼까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때 같은 편이어서 그런가 장동영 대표 계엄 사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가 없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사과라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모든 사과의 전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을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저게 사과할 수가 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말대로 그러면 이제 계엄을 막는데 일정 부분에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지난해부터 그 겨울부터 그 국민의힘이 탄핵에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스스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라면 어쩌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엄은 막았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채우고 어떤 방향으로 갔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부터 막는 그런 쪽으로 갔었을 때 한동훈 전 대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서 역할한 건 없었고 오히려 지금도 윤석열을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당에서는 또 당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윤호개인 세력 갖고도 또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제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앉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자기 지금 뭐 당의 정신과 미래를 사랑한다는데 국민의힘의 당의 정신이 뭔지를 본인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구구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로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차라리 배신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그 배신자가 아니라 지금 주류가 잘못되어 있다는 목소리를 내든지 이도 저도 아니고 있으면서 또 막상 국힘에서 지금 그럼 국힘에서 저런 정도의 입지가 나오면 차라리 탈당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또 자신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사과 아닌 사과를 애매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서는요. 이미 저는 미래가 없어 보여요. 임선주 네. 대변인. 아니, 저 말이 되게 웃긴 게요.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데 사과를 또 왜 합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으로 뭐 고발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데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은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지 왜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게 사과인가요? 사과라고 저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단계 있게 가족들이 썼어요, 안 썼어요? 본인이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 조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답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명백한 조작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정신과 미래를 박탈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본인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얘기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라는 건 때도 중요하고요. 방식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맞지도 않지 않았어요? 단계 있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사과를 하거나 그때 입장 표명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진 않았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이 단계 있게 갖고 말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만약에 정말 가족들이나 본인이 그 익명 게시판에 만약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다면 그때 좀 부적절했다. 뭐 가족들이 제가 정치하는데 힘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려고 한 게 좀 과도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있게 단계 뭐 보신 분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당원들도 거기에 얼마나 참여해서 그 게시판을 조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는 사람들 그 익명 게시판 어디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 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으로 억울하다 생각된다면 지금 장동영 대표 옆에 단식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옆에 가서 삭발식이라도 하십시오. 억울하다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개 IP에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8년생,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72년생이잖아요. 68년생 한동훈이가 쓴 글이었다. 한동훈이랑 IP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쓴 글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족이 올렸다는 건 인정을 했잖아요. 가족이 올린 것은 그냥 언론사 칼럼이나 이런 걸 올린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썼다는 겁니까? 이 부분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때 왜 게시판 셧다운하고 그 자기도 아니라는 한동훈, 자기랑 관련이 없는 한동훈 진흥정의 글은 왜 삭제했습니까? 아니면 왜 삭제되도록 놔뒀습니까? 그 당시 게시판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걸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당 관리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이라는 것이 뭐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윤리감찰단, 거기에 윤리심판원인가 감찰단인가요? 거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68년생 한동훈도 다른 개인정보나 IP 주소 이런 걸로 종합해 보니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쓴 것 같더라. 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그 감찰 결과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뭐 생년월일을 속였는지 아니면 뭐 동명이인 어떻게 뭐 그런 개인정보를 가져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석연치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답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과 자체도 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하지 내가 뭐 단계 사건에 잘못된 글을 써서 사과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장동혁 대표가 계엄은 수단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말인 거고 왜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는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지금 통일교 공천뇌물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들어갔는데 특검 그 민주당이 같이 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신천지 빼자고
국민의힘은 빼자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별적 특검을 주장하면서 너만 수사하고 나는 하지 마는 그런 특검을 하자라고 단식을 하는 건데 이거 누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 건을 덮으려는 단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금쪽이가 2명이에요. 장해찬 씨는 한동훈만 서초동 금쪽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동에 지금 장동혁이라는 판사 금쪽이하고 한동훈이라는 검사 금쪽이 이 두 금쪽이의 지금 투쟁들이 지금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좀 보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화해 손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공을 다시 받은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제명을 그냥 강행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공을 다시 받았다라고 쓰는 언론들은 그거를 바라고 있는 언론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보수의 재래식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길로 가는지를 그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됐든 아니면 뭐 저 이준석이 됐든 어떻게든 추스려가지고 뭐 20%에 머물고 있는 저 국힘 그리고 장동혁이라고 하는 극우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대표, 이 당이 좀 제대로 추스려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리는 말을 따르면 보수 언론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물론 국민의힘 전체 여기는 아니겠지만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그 보수 언론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묘하게도 이제 기왕에 좀 방송이나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 방송에서 쉽게 부르고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른바 보수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계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을 하면서도 그 얘기도 해요. 한동훈 본인도 그렇고 본인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언론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지금 자신들의 어떤 대화 청구 내지는 소통하는 창구로 삼냐면 극우 유튜버들인 거예요. 하다 이제 고성국 유튜버는 아예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쪼그라들었지만 더 쪼그라들지언정 그들끼리 단단해질지언정 보수 언론이 바라고 있는 한동훈과의 재결합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가 한동훈 징계했을 때 뭐 마피아,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하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이틀 뒤에는 다시 한동훈한테 사과하라고 사설을 썼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네. 이제 화를 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거든요. 이 임세훈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재명 독재고 뭐 여당의 입법 폭거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본인들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정책적으로 좀 승부를 해야지 이 익명 게시판 이거 뭐라고 이거 갖고 이렇게 저는 난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그 익명 게시판 몰라 쓸 수도 있다고 봐요. 뭐 한동훈 가족이 썼든 본인이 썼든.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죠? 이게 뭐 자기들끼리 이거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국민은 1년 2개월 넘는 동안에 이 자기들끼리 이 익명 게시판 누가 썼니, 팔동훈이 썼니, 뭐 이동훈이 썼니 이런 거 갖고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뭐 집안 싸움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서 어쩌라고요? 좀 자기들끼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권을 잡겠다는 권력 잡겠다는 자기들만의 욕심으로 이렇게 번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빨리 정돈하시고 제명하려면 빨리 제명하고 뭐 법적 조치하면 법적 조치를 하고 해서 좀 자기들끼리 정돈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자기들 말로는 뭐 엄중한 시기라면서 독재가 하고 있다면서요. 그거 좀 해결을 해보십시오 좀 제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난리 피지 말고. 필요해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저 구독자 천상천하님께서요. 임세현님 한동훈 보고 삭발하라고 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가발에다 해야 하는지 대머리에 삭발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탈모인의 한 명으로서 그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놀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가발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의지를 갖고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을 하니까 장동혁은 단식하니까 그 옆에 삭발식이라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한동훈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보수형님 TV에서 장동혁 본인 방탄 단식 5일째 말고 121시간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 좀 있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슈퍼챗 2만 원을 또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라이커터님께서는 제 목소리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떨려가지고요. 이게 여기 앉아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아니 진행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 아니, 전문가께서 왜 그러세요? 반만치 않은 전문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이거 잘. 잘하고 저 계십니다. 한 6, 7년 됐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앵커 얼굴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앉으니까 앞쪽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하면서 이게 시선을 어디다 줘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모니터로 볼 때는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보니까. 그리고 다니 회원님께서는요, 저를 너무 멋지다 이렇게 또 글을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리님께서 김성환 평론가님, 늘 백운기 앵커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2-3번 정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휴가를 한 이틀 더 가시자고. 좀 쉬시다 오라고 하나요? 아유, 참. 아직도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얘기 뭐 더 계속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원래 오늘 예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청문회가 지금 못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네.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자료 제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원래 이제 어제 한 5시 정도까지는 제출하기로 했는데 밤늦게 9시 정도까지 늦게 제출한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 한 20% 정도, 10% 정도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다투고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많은 언론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기관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 자리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한 다음에 뭐 여론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집행부의 평가가 있든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는데 아예 그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기재위원회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 입장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다가 진행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권 두고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열리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명칭이 기재위에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아마 이혜훈 의원이 이혜훈 후보자가 자녀와 관련돼 있는 자료는 내가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녀와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그냥 열어도 되긴 되는 겁니까? 사회권 받아가지고? 아마도 이제 간사끼리 아마 협의를 해서 네. 뭐 진행은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이미자 씨가 이제 국회 재경위원장입니다. 이제 아까까지 봤을 때는 사회를 하고는 있었어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뭐 논란, 문제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대신에 청문회 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무조건적으로 보이콧하는 게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다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자당의 소속이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던 의원이었고 뭐 공천도 5번인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본인들도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본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공천을 그 단수 공천을 몇 번이나 주는 과정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그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면 안에서도 걸른 장치가 있었어야죠. 왜 그동안 그렇게 공천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 청문회라는 공적인 검증 과정인 이 단계에서 그 문제 제기해서 해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검증에 대한 시간이었으면 이제 국회의 시간을 넘어갔으면 그 온전한 책임감을 다 하면 됩니다. 무조건 보이콧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겸연쩍겠죠. 우리 당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당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걸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돼. 그럼 이도저도 못하고 야 이거 우리 당 사람이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얘 이렇게 문제 많은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많았던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열었는데 막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럼 이혜훈 후보자가 그러는 거죠. 공천 주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쪽 장관을 맡는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마당을 깔아주기 싫다. 아마 그런 속내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들여다보면은 지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이미 제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엔 다소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론조사나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소진한 것 같아요. 의혹은. 청문회를 열었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럼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있었으면 청문회를 열었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돼 왔던 거 재탕을 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 밍숭맹숭하게 끝나는 거니까 열지는 못하겠다 하고 저렇게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정당에 거의 10년 넘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시절의 그런 비위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나만 죽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청문회를 열면은 그런 게 또 추가로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안 열고 그냥 넘어가는 오히려 것이 좋지 자격 않을까? 미달이다. 예, 뭐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원 장관 딱 지목하면서 막 논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국민의힘 시절에 나왔던 그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낙마를 하실지 국무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한 번씩 장관으로 지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줄줄 사탕처럼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은 지목하는 족족 무슨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반 고기반처럼 비리 투성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께 증빙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진우 법무부 장관 추천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기 자녀들은 뭐 할아버지한테 재산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데 보니까 자기도 전국의 땅하고 집들이 다 네. 몇 채더라?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참 한 가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계민 아저씨 지적한 부분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지지율에 이런 데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혹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게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게 어떤 경향이냐면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럴 줄 알았다 정도.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저쪽에서는 터질 수 있는 거지 정도. 그리고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정당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보다 훨씬 작은 게 터져도 크게 더 비난받아 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가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겐 뭐 다행스럽게도 이게 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잖아요. 왜 양쪽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봐야 돼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누구를 그러면 데려다가 써야 되지 앞으로? 그런 고민이 대통령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이혜원 후보자가 딱히 이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인물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럼 뭐 아니 바로 주진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임명이라도 하면 그래서 이거 이 대통령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미자 위원장이 여야 간사한테 청문회 개최 여부 협의해가지고 오라. 뭐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일단은 뭐 사회권을 자기가 쥐고 가면서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냥 보이콧 해버렸을 경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여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대한 합의로 가서 어쨌든 자리에는 앉아라도 있게 해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끝까지 보이콧하면 어쩔 수 없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국민의힘한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관건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해야지 이제 민주당 간사가 대리를 해가지고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이미자 위원장이 그걸 순순하게 용납을 할지 그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사회권을 이미자 위원장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놓지 않는 상태로 청문회를 안 열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청문회 없이 그냥 훌쩍 기간이 오가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이혜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2일에 도착했거든요. 네. 20일 안에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22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4월밖에 지금 안 남은 거잖아요.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추가로 10일이 더 지나면은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이 이슈가 좀 국민들한테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예 청문회 그냥 보이콧 해버리면은 그냥 온통 모든 책임을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미자 위원장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국회를 지려밟고 이해운을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시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겠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의 흠결 자체를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이혜원 후보가 가진 흠결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이혜원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까지 뭐 번져서 쉽게 그걸로 인해서 뭐 신임도를 떨어뜨리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사람 데려다 쓰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식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논란이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논란은 아닐 것 같아요. 민초님께서요. 이미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임명해봤으면 좋겠다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사람들 얼마나 비리투성이 당인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관 자리를 여러 개 쪼개서 더 만들어 놓자 임명 많이 하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해양수산부도 해양부와 수산부로 둘로 쪼개고 재정경제부도 재정부, 경제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미자도 임명해보고 네. 주진우도 임명해보고 근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문화하고 체육부. 근데 왜냐면 그 이렇게 임명했다가 이렇게 비리투성이가 예. 나오면 낙마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야 세상에 범죄 소굴이네. 쓸 수가 없겠네. 이라고 우리가 논리로 맞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정치공학을 계산해가지고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일 원칙은 일을 잘하면 된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중도나 보수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약간 중도나 보수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가끔 만나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이재명이랑 완전히 한 배를 탔어. 5년 내내 이재명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식들을 다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 잘하면 그냥 난 다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 하에서는 임명을 해가지고 이혜원이 살 방법은 임명 받아가지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실력으로 검증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통합형 인사를 하거나 탕평 인사를 했을 때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쓰고 버려버리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 큰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청문 안 하고 낙마를 시키거나 인사청문을 했다고 해서 쉽게 낙마시키면 좀 안 된다. 이거는 한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비위 의혹과 관련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큰 차원의 어떤 정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